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 즉 공감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종종 축복이자 저주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의 말투, 표정, 분위기 변화 하나에도 깊이 반응하는 당신은 어쩌면 늘 관계 속에서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을 것이다. 마치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책임까지 떠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반복되는 정서적 탈진은 단순한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된 무의식의 깊은 상처에 닿아 있다. 많은 공감자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 부모가 냉담하거나 늘 바쁘거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했던 경우가 많다. 아이였던 당신은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맞추는 것이 생존의 방식이 되었다. 사랑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감정의 안테나를 점점 더 민감하게 세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 레이더는 성장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다. 이 감정적 레이더는 분명 특별한 능력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극도로 지치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타인의 미묘한 불편, 숨겨진 분노, 감정의 균열까지 감지하고 그것을 조율하려는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조종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공감자의 특성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다가와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고 연민을 유도하고 점차 경계를 허물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잃고 상대의 필요에 맞춰 존재하는 감정의 공급자가 되어버린다. 이 과정은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된다. 처음엔 도움을 주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점점 공허해지고 어느 순간 나는 왜 늘 이렇게 지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곧 자기 비난으로 이어진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더 강해져야 하나? 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문제는 당신의 민감함이 아니라 그 민감함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경계를 잃은 감수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융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가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아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공감자의 경우, 나는 사랑받기 위해 무조건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신념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의 모든 관계에 스며든다. 결국 당신은 타인을 도우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의 갈망이다. 이제는 이 감정적 피로의 뿌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자기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피로는 약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데에서 온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당신의 민감함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당신 고유의 지혜와 연결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내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나의 피로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증거야. 이 단순한 고백이야말로 조종적인 관계에 끌려가지 않고 더는 감정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끌리는가? 누군가가 상처를 드러내면 왜 그토록 가슴이 아프고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드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공감자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오래된 고통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도 치유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 많은 심리적 조력자나 공감자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것을 돌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하려 한다고 보았다. 즉, 우리는 도와주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구하고자 한다. 공감자에게 있어 도움은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이 치유의 열망은 종종 우리를 위험한 관계로 이끈다. 특히 조종적인 사람들은 공감자의 이런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접근해온다. 처음에는 약하고 불쌍해 보인다. 공감자는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어? 라는 생각에 빠져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역전된다. 도움을 주려던 관계가
언제부턴가 당신이 끊임없이 희생하는 관계로 변해버린다. 상대는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감정을 조작하며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린다. 이때 공감자는 더욱 강하게 반응한다.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뀔 거야. 저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하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누군가가 자신을 끊임없이 지지해주길 원할 뿐 실제로 변화할 의지도 치유될 의지도 없다. 그들은 공감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한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수록 공감자는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잃어간다. 감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밀려온다. 그런데도 공감자는 쉽게 떠나지 못한다. 왜일까? 그것은 내면에 나는 나를 희생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대부분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눌러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경험에서 시작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신념은 여전히 작동하며 사랑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관념으로 연결된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희생적 태도는 그림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의식적으로는 좋은 사람,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무의식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버림받을까 두려운 불안, 자신이 쓸모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공감자는 계속해서 상처를 감지하고 도우려하고 그러다 자신이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먼저 자신이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느끼는 강한 연민과 도움의 충동은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당신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모두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아팠고 이제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야.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자. 치유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상처는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을 증명하는 흔적이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공감,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당신은 조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공감자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기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면을 직면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분노, 질투, 두려움 같은 감정에는 눈을 감는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이해하고 품는 사람이야 라는 강박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일부를 억압하고 부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이 억압된 감정들, 인정받지 못한 욕망들, 외면당한 두려움이 윤기 말한 그림자 섀도우다. 윤근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고 보았다. 이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진짜 일부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 반복되는 고통의 뿌리가 숨겨져 있다. 공감자의 그림자는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친절하며 타인을 도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 있다는 절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이타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는 무의식적 갈망일 수 있다. 그래서 공감자는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자신이 필요 없다는 느낌에 쉽게 상처받는다. 이러한 그림자는 관계에서 반복되는 고통을 만들어낸다. 공감자는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에게 보답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쌓인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는 억눌리고 억눌린 감정은 죄책감으로 변하며 결국 자신을 더 깊이 몰아붙이게 된다. 문제는 이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외부에서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융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것들은 결국 운명처럼 당신의 삶에 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자가 내면의 자기 의존적 욕망, 분노, 공허함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그것을 자극하는 조종적인 인물들이 삶에 끌려 들어온다. 그리고 공감자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부정한 모든 감정을 반복해서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공감자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나는 항상 친절해야 해. 나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이해받지 못해도 참아야 해라는 믿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문이 열린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불편하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것 없이는 진짜 변화도 없다. 당신의 분노, 실망, 피로, 심지어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까지도 모두 당신의 일부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나는 너무 오래 나 자신을 외면했어. 나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왔어.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공감자의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당신은 경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공감이 성숙한 지혜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당신이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살아갈 때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성장을 위한 공간이 된다.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그들은 매력적이고 이해심 많으며 때론 상처받은 영혼처럼 보인다. 당신은 그들의 눈빛 속에 어떤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읽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가간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공감자와 조종자는 끌리듯 만나고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된다. 조종자는 감정의 심리를 본능적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신을 칭찬하고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과도한 공감과 연결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랑 폭격 러브 범빙이라 불리는 심리적 전략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부터 조종자는 서서히 얼굴을 바꾼다. 작은 요구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일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까지 통제하려 한다. 당신이 거절하면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라는 말로 죄책감을 자극한다. 그러다 점점 더 교묘한 방식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된다.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당신의 감정을 과장이라 말하며 결국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공감자는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처음에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 참으려 하고 더 맞추려 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왜냐하면 공감자는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조화는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일 뿐이다. 조종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다. 당신이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를 시도한다. 융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타인은 우리 내면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조종자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직 충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다.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조종자와의 게임은 단순한 심리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공감자가 자신의 내면에 아직 세우지 못한 경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자존감을 비추는 과정이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그림자의 틈을 알아차리고 그 약점을 공략한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할 때 그들은 자신감을 갖는다. 당신이 감정을 억누를 때 그들은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게임은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 그 방법은 간단하지만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내면의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각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 게임은 무너진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조종자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이들이 당신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회복은 당신의 몫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의심하지 않겠어.
나의 직감은 나를 지키는 힘이야.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떠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조종자와의 악순환을 끝내는 가장 단단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의 순간 당신은 비로소 외부가 아닌 나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셀프로의 귀환이며 상처를 넘어 성숙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 공감자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미덕처럼 여긴다. 아파도 참고 울고 싶어도 웃으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줄여가며 이게 사랑이지라고 믿는다. 왜일까? 왜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성숙이고 자기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뿌리는 매우 오래전 어린 시절의 조건부 사랑에서 시작된다. 어렸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자란다.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야, 화를 내면 나쁜 아이야, 네가 참아야 가족이 평안해. 이러한 말들은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그리고 우리는 배운다. 내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공감자는 이런 학습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내면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슬픔을 견디며 자신의 욕구를 후순위로 미룬다. 그렇게 살면서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된다. 융은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뿐 아니라 억눌려온 감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감자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간다. 특히 분노나 좌절, 실망 같은 감정은 나쁜 것으로 분류되어 내면 깊이 감춰진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관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몸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 이유 없는 피로감, 만성적인 통증, 깊은 우울감은 종종 억눌린 감정의 표현이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나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공감자는 타인의 고통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고통에는 둔감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외면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다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내와 헌신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은 이것이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끊임없이 참고 희생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며 내면의 상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공감자는 종종 사랑을 받기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더 가깝게 반응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조종자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이용하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고통의 신화를 깨야 한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주었고 너무 적게 받았다는 신호다. 분노는 경고음이며 자신을 보호하라는 내면의 외침이다. 그 외침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기를 돌보기 시작한다. 윤기 말한 인간의 온전함은 선한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다. 그러므로 오늘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왜 항상 참아왔는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는 나를 억눌렀는가? 이 고통은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자유의 씨앗이 숨어 있다.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아프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공감은 자기 파괴가 아니다. 진짜 공감은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감정의 통합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분노와 슬픔, 실망과 좌절까지도 모두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손잡아 주자. 그때야말로 당신은 비로소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 길 위에 서게 된다. 어떤 관계는 설명할 필요 없이 떠나야 한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않아도 단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 나와야 하는 순간이 있다. 공감자에게 이 물러남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공감자는 끝까지 이해하려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며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내 감정이 짓밟히지 않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침묵과 거리는 하나의 선언이다. 나는 이제 내게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조종자와의 관계에서 공감자는 끝없이 반응하게 된다. 그들의 감정 기복,
불만, 상처를 끊임없이 수용하려 하며 그들의 혼란을 나의 책임처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결국 너무 많은 감정을 쓰고 나면 극심한 공허감과 탈진이 찾아온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다. 아무리 애써도 이 관계는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더 주면 바뀔 줄 알았고 더 참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던 희망은 조용히 무너진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후퇴의 용기다. 융은 인간의 심리적 성장에는 외부 세계에서의 후퇴, 즉 내면으로의 귀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진짜 내게로 돌아가기 위한 깊은 결단이다. 세상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침묵의 공간, 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감자는 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래서 침묵과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응하지 않는 힘이다. 조종자는 당신이 반응하길 바란다. 당신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려 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지배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불안해진다. 조용한 거절은 가장 강력한 경계다.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말이 꼭 입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뒷모습, 그리고 당신이 다시 돌아보지 않는 그 걸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공감자는 떠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떠나는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감정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며 자기 파괴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필요가 없다. 윤기 말한 자기 셀프는 단지 자아의 확장이 아니라 통합된 존재로서의 귀환을 의미한다. 공감자가 외부의 소음에서 물러나 자기 안의 진실을 들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된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 깨달음은 아무리 화려한 관계도 줄 수 없는 선물이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이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후자라면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침묵과 퇴장은 당신이 더 이상 고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다. 그것이 진짜 공감자의 성숙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많은 공감자들은 감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고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에 반응하며 종종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한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연결되며 결국 어디까지가 나인지 어디부터가 너인지 경계가 흐려진다. 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개별화 인디비듀에이션라고 했다. 즉 외부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본질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고립이 아니라 통합이다. 내 안의 다양한 감정과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기대와 감정에서 스스로를 분리하여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이다. 공감자에게 이 개별화는 필수적인 여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자기 정체성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진짜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서줄 수 있는 힘이다. 공감이 지혜가 되려면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우선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도우려다 함께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공감자의 성장은 더 이상 모든 고통을 감지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고통만 받아들이는 선택의 과정이다. 많은 공감자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나는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환상에 가깝다. 인간은 조건 속에서 존재하고 경계 안에서 서로를 보호해야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혜로운 공감자는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를 통해 진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성숙의 증거다. 이제 공감자는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모하며 타인의 감정을 짊어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중심으로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연결될 것인가? 이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숙한 자기 보호이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 지혜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윤근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 홀네스, 이 인간의 진짜 목표라고 했다. 이는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 강함과 약함, 사랑과 분노, 연민과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공감자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를 도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깊은 사람일 수 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나를 잃어가며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이제껏 살아온 모든 시간과 상처, 성장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공감의 마지막 진화이며 당신이 드디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다. 당신은 여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누구에게 무엇에 어떻게 마음을 열 것인가를. 이 선택의 자유가야말로 고통을 통과한 공감자가 얻게 되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비로소 공감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